오늘은 커스텀 위젯이라는 중요한 문법 하나만 배우고 지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메인 페이지 있죠. 자, 이거를 깔끔하게 싹 비우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짰던 코드들은 뭐 싹 비우고 어디다가 옮기든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차일드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짜 나가면 되는데요. 그럼 안녕이라고 예쁘게 뜰 텐데, 자, 근데 이렇게 코드를 짜다 보면, 자, 이 레이아웃 짜는 코드가 너무 길고 복잡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가 100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보기가 싫겠죠, 그죠? 길고 복잡한 레이아웃을요, 한 단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축약할 수 있는 문법을 갖다 쓰셔도 되는데요. 커스텀 위젯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다가 stress라고 이렇게 코드를 짠 다음에 여기다가 탭키 한번 눌러보시면 커스텀 위젯이 뿅 하고 이렇게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게 커스텀 위젯 만드는 법이에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다가 장명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대문자로 장명 아무렇게나 하시고요. 두 번째, 여기 return 오른쪽 있죠? 자, 여기다가 축약하고 싶은 긴 코드를 담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코드가 너무 길고 복잡해가지고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뭐 하신 거냐면,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코드를요, 자, 요 단어 하나로 깔끔하게 축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긴 코드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길게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자, 샵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만 딸랑 적으면 이렇게 긴 레이아웃이 여기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고요. 근데 정확히 하려면 여기다가 소괄호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디 안에 이렇게 쓰면 아까랑 똑같겠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안녕이라는 레이아웃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커스텀 위젯이라는 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위젯을 새로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길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한 단어로 예쁘게 축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stress라고 이렇게 코드 짠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저런 뭐 형식이 자동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장명 잘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두 군데의 장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담아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자, 요거 이 글자만 이렇게 딸랑 썼을 때 저 긴 레이아웃이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고요. 아무튼 이게 커스텀 위젯을 만드는 문법인데요. 자, 이거 4줄에 세팅하는 코드 같은 게 너무 길고 복잡하다고요?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플러터 만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코드를 짜야 커스텀 위젯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는 문법일 뿐이고요. 근데 원리 같은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왜 대체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잠깐 문법 설명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줄,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여러분들 커스텀 위젯을 만들고 싶으시면 클래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로 만드셔야 돼요. 클래스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 키워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장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플러터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쓰는 것일 뿐이지 뭐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따지시면 되고요. 클래스가 뭐냐고요? 클래스는 그냥 변수랑 함수 보관하는 통을 그냥 클래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거를 커스텀 위젯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안에 여러 가지 부가 정보들을 막 이렇게 변수 함수들을 기입을 해야 이제 위젯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근데 그 여러 가지 부가 정보들, 그러니까 변수들, 함수들을요, 내가 직접 코드를 짜면 매우 코드가 길고 복잡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클래스를 하나 복사해서 이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복사하는 문법이에요. 익스텐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를 복사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변수, 함수들을 왼쪽으로 다 옮겨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가 완성된 하나의 위젯인데요. 자, 거기에 있던 변수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훨씬 더 적게 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제 지금은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샵 아이템이라는 요 클래스를 갖다 쓸 때 어떤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째 줄은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 쓰게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셋째, 넷째 줄은 되게 쉬운데요. 자, 일단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 타입 지정 문법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거 노란 글씨는 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타입 지정하는 문법이라. 자, 이거 지우고 나면 함수가 하나가 남습니다. 이거 함수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데서 함수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펑션 어쩌고저쩌고 키워드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장명하고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트라는 언어에서는 펑션 키워드 없이 그냥 이렇게 장명하고 소괄호, 중괄호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함수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간편하죠, 그죠? 아무튼 build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고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uild라는 함수가 꼭 있어야 위젯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build 함수 안에 return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이렇게 쭉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쓸 때마다 이 레이아웃이 그 자리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 없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근데 요거 세 번째 줄 오버라이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복사해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던 요 완성된 클래스를요 복사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있던 변수, 함수들이 다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중복들이 막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도 build라는 함수가 있었으면 이게 복사되면서 얘랑 중복을 발생시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중복이 발생할 때 내 걸 먼저 적용해 주세요. 내가 만든 빌드 함수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 라는 키워드가 바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예요. 오버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쓰시고 내가 밑에다가 변수 또는 함수를 적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나 변수를요 먼저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덮어쓰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커스텀 위젯 만들고 싶으시면 이 형식에 맞춰서 잘 쓰셔야 되고요. 건들 일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 정도 수정할 일은 거의 있겠지만 나머지는 뭐 건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는 문법일 뿐이고요. 근데 참고로 커스텀 위젯을 굳이 안 만들어도 여러분들 조금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긴 레이아웃을 축약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변수 쓰시면 돼요. 변수.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레이아웃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축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고요. 자, 변수가 뭐예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자료들을요 잠깐 저장해 놓는 문법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변수에다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A라고 쓸 때마다 이 자리에 요거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축약을 해 놓은 다음에 A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똑같겠죠? 그죠? 네,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저장해 보시면 똑같이 안녕이 잘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변수나 함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축약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요 나중에 성능상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에다가 담아도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을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축약을 해도 되냐면 평생 안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앱을 보시면 이렇게 평생 안 바뀌는 로고들, 상단바 아니면 뭐 하단바, 자, 이런 것들은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축약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의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바뀐다. 뭐 예를 들어서 좋아요 개수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된 UI들은요.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축약하시면 나중에 성능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요. 이제 클래스 문법으로 이렇게 커스텀 위젯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축약하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커스텀 위젯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커스텀 위젯이 좋은 거니까 이제 온갖 잡것들까지 다 커스텀 위젯으로 만들어 버리면 좋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커스텀 위젯을 만들면 단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스테이트 관리가 힘들어진다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커스텀 위젯으로 만드는 것보다 재사용이 많은 그런 UI 덩어리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커스텀 위젯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큰 UI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지들 그런 페이지 하나를 이렇게 커스텀 위젯으로 만들어 놔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커스텀 위젯으로 만들지 말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만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다 지우고 잠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젯 하나를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로로 글자를 한 100개 정도 배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세로로 뭔가를 배치하고 싶으면 컬럼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이런 거 끝없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 위젯 100개 정도를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글자가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글자가 100개 있어도요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아요. 앱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 목록이 필요하다. 스크롤바가 있는 긴 목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컬럼이 아니라 리스트 뷰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리스트 뷰 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요 이제 이거는 컬럼이랑 사용법이 거의 동일한데요. 근데 자동으로 스크롤바가 생긴다고요. 한 100개 정도 한번 채워보십시오. 스크롤바 생기나 안 생기나. 자, 그리고 리스트 뷰를 쓰는 또 다른 장점은요 이제 리스트 뷰를 쓰시면 뭐 스크롤 위치 같은 것도 되게 쉽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컨트롤러 이런 파라미터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 유저가 얼마큼 스크롤 했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스트 뷰를 쓰시면 가장 큰 장점이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글자가 1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한 99번째 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한 50번째 글자들은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 스크롤해서 지나갔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은요, 얘가 메모리에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게 이렇게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성능 개선 같은 거를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쓰는 위젯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 목록이 필요할 때 리스트 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쇼핑몰 앱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상품 목록들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길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다 리스트 뷰로 만듭니다. 또는 SNS 이런 거 켜보시면 여기 피드 있죠. 피드.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리스트 뷰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리스트 뷰 연습 겸 여기 안에다가 이런 레이아웃 3개 정도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알아서 해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커스텀 위젯 배운 거 연습 삼아서 이제 바텀 앱바 부분 있죠. 그죠? 바텀 앱바라고 예전에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바텀 앱바 레이아웃 자,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첨부해 보십시오. 근데 커스텀 위젯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한번 첨부해 보는 연습도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 보시고요. 다음 강의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